유해리. 네. 음, 장애 포플레이 그리고 뭐 오늘 저보고 그 체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장애 포플레이도 잘 모르고 체스도 잘 몰라요. 그리고 어, 제가 이 디지털에 약하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 아날로그에만 아날로그 1대1에만 강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이 강의를 하라고 해서 참 난감했는데 뭐 제가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체스는 지금 원래 이게 이제 저희가 마인드 체스인데 마인드 체스를 그 사전에 좀 시간을 두고 미리 소개했다면 굉장히 우리 속에서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을 텐데 아, 제가 어제 설명회를 하고 오늘 원장님들의 반응에 있어서 지금 체스의 반응이 지금 결정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아, 체스만 단독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콜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연구회 회원님들한테 좀 일찍 제대로 좀 빨리라도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오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 포플레이는 어,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게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난감하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무슨 창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창의융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에는 그런 걸 별로 할 필요가 없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창의 플레이를 진행하는 위주로 그냥 제가 어떻게 한다 요거만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11과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건 올려주실래요? 이걸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올릴 수 있도록 좀 뭐라 해야 되나 제가 제 거를 올릴 수 있도록 바꿔줄 수 있습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공유 다 돼요. 공유 다 돼요? 네. 밑으로 들어가야지. 밑에 그 밑에. 아니 거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이거 켜드릴까요? 일단 제 영상 한번 올려주세요. 이거 말고 영상. 음. 이미지 영상으로. 네. 뭐 이거 2분 30초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공유는 안 되고 있습니다.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컴퓨터 화면이 보이고요. 다시 공유를 잡으셔야 될 거예요. 공유 다시 누르시면 영상 플레이 된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소리 공유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안 되는 거야? 그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 있는데 질문해도 돼요? 네네. 그 다름이 아니라 조금 전에 뭐죠? 그 앱에 대해서 그게 1인당 그 금액이에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한 소스를 지사당 줄 때 그 금액이에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한 앱당 그 금액이에요? 그럼 만약에 10군데 거래처가 있다 그러면 10군데 거래처가 22만 원씩인 거죠. 한 앱당, 한 아이디 비번 열리는 그 앱당. 앱당? 네, 그러면 그게 10개면 220,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서비스로 주기에는 생각을, 아이씨, 오늘 원장님들 세미나 했는데 그 얘기 해버렸는데.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재밌는 건 오늘, 오늘, 아니, 근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네, 앱이잖아요. 네. 핸드폰에서 촬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녹화 버튼 누르고 뭐 이렇게 배경화면 바꾸고 이렇게 할 때 보탄이 나오는데 그 보탄이 밑에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근데 그 글자가 핸드폰 화면으로 봤을 때 너무 작으니까 이 글자를 좀 크게 보이고 싶어서 지금 현재 화면이 안 나오네. 글자를 좀 크게 보고 싶어서 그 태블릿으로 바꿔봤거든요. 음, 그랬는데 그게 또 이제 미러링으로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음, 핸드폰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에다가 핸드폰으로 줬을 때 그 평생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음. 거기서 웹으로 주고 니들이 알아서 촬영을 하세요. 그러면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22만 원 정도는? 그럼요. 근데 원에도 원용 핸드폰들이 요즘엔 거의 다 있어서, 문제 없습니다. 굳이 뭐 핸드폰까지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러면 앱만 다운로드 받아서 네, 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저기 지금 그 공유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요. 지금 아까 그거 뭐야, 동영상을 플레이해 둔 창이 또 하나 보일 거예요. 동영상을 우선 한번 플레이를 눌러 놓으시고 지금 열려고 하는 거. 그리고 공유 창을 다시 누르시면 공유가 여러 개가 창들이 보일 거예요. 네, 보여요. 소리 공유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소리 들리나요? 예, 소리 안 들립니다. 동영상 멈췄습니다. 공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리 공유는 위에 옵션 보면 옵션 보기 누르면 아마 컴퓨터 소리 공유가 있을 거예요. 음, 아, 네, 찾았습니다. 네. 그 막간에 제가 얘기 드리겠는데 본사 그 앱에서 유선으로 해가지고 바로 아침에 직원오면 점검해서 바로 연락 오더라고요. 유선으로 해가지고 된다라 그러면 제가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보이죠? 네.
잘 보셨어요? 네. 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저는 걱정이 그거예요. 그냥 자기 포플레이를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조금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크래카를 안 하기 때문에 크래카를 안 하는 지사에서 자기 포플레이라는 것을 그냥 유행을 따라서 그냥 창의적인 요소의 어, 코딩이나 또 기타 보드게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창의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어, 저는 거의 그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조금은, 올해는 할 수가 없다. 이미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 음, 그러니까 창의라는 걸 풀기에는 창의적인 요소가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하나의 어 하나의 어떤 목적지를 두고 가는 창의는 그거는 창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더라도 그냥 애들이 재밌어 하고 그 속에서 생각을 조금이라도 키워줄 수 있으니까 그걸 창의라고 치주자. 제가 나사 크래커 말고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라는 것을 실현하고 새로운 상상을 하고 남다른 상상을 하고 전혀 다른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를 모르는 교육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그냥 나사 크래커가 아닌 다른 걸로 할 때는 그런 결과를 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창의 교육이 아닌 거예요. 창의 교육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정형화된 어떤 길을 찾아가는 답을 내기 위한 것은 창의 교육이 아닌 거예요. 그 관점을 제가 뭐 이렇게 독단적으로 생각해서는 죄송한데 그렇다는 전제에 그렇지만 그 속에서 창의적인 요소를 찾아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머지 11과목 하는 중에 10과목도 저는 거의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언제 가지게끔 해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는, 전혀, 그러니까 과목마다에 있는 새로운 놀이 도구를, 어, 창의적인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맞는 결과를 찾아간다. 그것도 창의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지만 제가 그 하브루타식 비경쟁 토론을 하면 좋겠는데요. 어, 그것을 어떻게 제가 10과목에서 시도를 하려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너무나 쉬운 그 비경쟁 토론을 하는데 이것을 했을 때 진짜 다른 생각들이 아이들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걸 모둠별로 수업을 다 하잖아요. 대부분 모둠별로 하고 또는 전체 대집단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금 우리 창의 포플레이에 들어가 있는 모든 품목을 가지고 보통은 지금 모둠별로를 하거든. 모둠별로요. 모둠별로 하든지 큰 팀을 두 팀을 나누어서 대결 구도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아, 저희가 이제 그 보드게임이든 지금 코딩이든 또는 다른 블록이든 간에 지금 이제 모둠별로 하는데요. 이제 모둠별로 1번에서 6번 정도까지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1번이 아니죠. 보통 3명에서 6명 정도가 한 팀이 되잖아요. 3명에서 6명이 한 팀이 되면 선생님이 오늘 해야 될 이야기를 뭐 이야기를 해주고 아이들이 생각을 물어보는 거고 질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할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을 말해주는데 그 생각들을 각자 다른 생각들이 나올 수가 있게끔 그 생각들을 어떻게 키워줄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의성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크레카에는 아젠다가 있고 그날의 문제가 있고 해결할 게 있는데 그 생각을 그 도구들을 가지고
각자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주거든요. 그래서 3, 1번 친구, 1번 친구에서 6번 친구가 있다면 현배가 1번 친구예요. 단순합니다. 그냥. 그러면 모든 5명의 친구가 현배야, 너의 생각을 말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평면화되어 있는 도구들을 공간화시켜서 그것을 말로 표현을 합니다. 나는 저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 다른 모든 친구들이 2번에서 6번까지의 친구들이 그 참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친구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연아, 너의 생각을 말해봐. 그렇게 하면 시연이가 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어, 경쟁하지 않은 토론. 그리고 앞에 있는 1번의 친구가 했던 생각을 지지하면서 나의 새로운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참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3번 친구가요. 자, 기호야, 너의 생각을 말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호가 나는 내 생각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모든 친구가 그건 참 좋은 생각이야. 좀 단순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굉장히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엄청 발전해요. 중독될 것 같아요. 스며들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4번, 5번, 6번 친구들은요, 이 아젠다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하려고 막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생각이 나와요. 그냥 무조건 그 참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그 생각들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다 생각을 했어요. 모둠에. 한 모둠이 7세 반에는 6명 정도가 될 수 있잖아요. 6사 24. 그렇게죠. 그러면 그 생각을 조율해서 그것을 시행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다음 달에 선생님이 또 다른 아젠다를 가지고 또 문제를 줘요. 그럼 또 돌아가는 거예요. 현배야, 너의 생각을 말해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이 파급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정형화되어 있지만은 또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을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창의 포플레를 한 반에 25분 수업을 하거든요. 그 25분 안에 새로운 생각과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모은 것과 조율과 배려와 그 다음에 그것을 신체 활동을 하고 그것을 실현해서 그것을 성취하도록 그래서 환호하도록 탄생을 내도록 만드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이 뭐 하여튼 우주 끝까지 나오도록 전혀 다른 생각이 말이 되도록 이렇게 네 그렇게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잠깐 꺼내보세요. 이거 꺼내보세요. 연간 편성표. 제가 연간 편성표는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예상을 두고 있거든요. 4세부터 7세까지 어린 연령이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6세, 7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을 해서 2, 3, 4주 연속으로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주, 3주만 하고 4주에는 따로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 하는 게 있고요. 2달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5, 6, 7세는 크래카는 매달 한 번 하고요. 6, 7세 같은 경우에 지금 요게 이제, 체스 같은 경우에 지금 3월 달에 2, 3, 4주를 하고요. 파이브워치는 연속 2주로 가고 드로우는 2달에 한 번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박스도 지금 루디박스를 이게 지금 3, 4, 5, 6월 이렇게 이제 한 분기 계획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3, 4, 5, 6 이렇게 해서 이제 원별로 볼 때 이렇게 로테이션을 두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체스를 했던 거는 4월 달에 파이브워치 드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A라는 원이 5월 달에는 IQP 공작각,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루티박스 드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위 포플레이는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뭐 다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상위 포플레이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체스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스 잠깐만요. 체스 뚫을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체스 뚫어보신 분, 성교 대표님, 티나 선생님, 티나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네, 티나 선생님 들어왔습니다. 우리 티나 선생님, 난 누구라고? 우리 우리 부산지사의 체스 퀸, 체스 퀸이자 퀸이자 선생님이 오늘 잠깐 들어왔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일단 체스에 제가 아마 티나 선생님은 아마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오늘 아까 퀸인데요. 우리 퀸은 체스에서 가장 강력. 제가 홍보 영상에 있어서 그 동작하는 거 보셨죠?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걸 굉장히 재밌어해요. 그것을 우리 체스를 먼저 해보신 체스퀸 티나 선생님께서 그 동작을 익힙니다. 이거는 실제거든요.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리 티나 선생님 한번 넘겨드릴게요. 부탁합니다. 목소리 키워주시고 목소리요. 됐나요? 들리나요?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체스를 시작하기 전에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규칙을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규칙인지 같이 애들이랑 같이 율동을 하면서 익히는 건데요. 애들한테 글로벌 에티켓을 이제 익힌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글로벌 에티켓은 전 세계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 첫 번째 규칙, 페어 플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방법은 손을 악수하듯이 이렇게 손을 대고 페어 플레이 하고 따라해볼게요 하면 다 같이 일단 이거는 혼자서도 같이 앞에 누가 있는 것처럼 손 한번 잡아보듯이 이렇게 내밀게요 하고 페어 플레이 하면 페어 플레이 하거든요. 네, 다시 해볼게요. 페어 플레이 페어 플레이. 네, 페어 플레이는 무슨 뜻이죠? 그럼 정정당당히 대결한 뜻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이들이. 자, 그럼 두 번째 티켓을 따라해 볼게요. 두 번째 티켓은 한 손 사용할 거예요. 체스 시간에는 두 손 다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손만 사용할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원 핸드 무브. 원 레드 무브.
한 손 사용하기 때문에 한 손을 이렇게 해주고 무브할 때 손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애기가 선생님, 와가지고. 거울에 다 보여요. 두 번째 튀기 원 핸드 무브. 와, 밴드 뭐, 무브. 무브할 때는 이렇게 손이 지나가야 돼요. 애들이 하다 보면 장난식으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친다고 꼭 얘기해주고요. 세 번째 에티켓은요. 처음 만진 거 움직일 거예요. 체스 시간에는 머리로 생각한 다음에 손으로 만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만지면 그것도 반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세 번째 에티켓 따라해볼게요. 터치 무브. 터치 무브. 터치 무브 할 때는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듯이 손을 살짝만 지나가는 건데 너무 또 세게 장난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때도 주의를 해주시면서 터치 살짝만 터치하고 무브 요렇게 지나갈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터치 무브. 터치 무브. 마지막 네 번째 에티켓 가장 중요한 에티켓이에 따라해볼게요. 비파야. 비파야. 비파야 무슨 뜻이죠? 조용히 해요. 네, 맞아요. 애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Be quiet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Be quiet은 무슨 뜻이에요 하면 조용히 해요 이야기해요. 맞아요. 체육 시간에는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해줘야 돼요. 조용히 하는 규칙을 꼭 지켜주세요 하고 네 가지 에티켓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따라해볼게요. 첫 번째 에티켓. 페어 플레이. 페어 플레이. 이, 원 핸드 무브. 원 핸드 무브. 터치 무브. 터치 무브. Be quiet. 비파야. 이 네 가지 에티켓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에티켓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처음에 규칙을 얘기해 주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스 시간에는요, 그 보드판에 보시면 체크 무늬로 되어 있잖아요. 길마다 가는 길이 있는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파일이라고 해요.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더 머리로 기억하기 쉽게 율동을 하거든요.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이때 저는 조금 더 귀엽게 한다. 엉덩이 시룩시룩 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 볼게요 하면서 아이들한테 따라해 볼게요.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율동은 파일 이렇게 파일. 엉덩이 시룩시룩 하면 엄청 잘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파일 계속 따라해줘. 네, 이렇게 계속 따라 해주다가 나중에는 이 율동하다가 엘리베이터를 연상하도록 해서 1층에도 한번 내려가 보고 다시 뭐 5층에도 올라가 보고 이렇게 하면서 1층 내려가요. 파일 이렇게 내려갔다가 위로 가는 것도 파일 이렇게 파일 율동도 하고요. 파일 할 때는 룩이나 아니면 룩 움직일 때 파일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는 거 룩도 옆으로 가고 뭐 퀸이나 다른 기물들 움직이는 거 다 아실 건데, 옆으로 가는 거는 랭크라고 하거든요. 랭크로 가는 것도 쉽게 율동으로 따라할 거예요. 이번엔 랭크를 옆으로. 랭크! 랭크. 이때도 엉덩이 시들시들 하면 또 애들 잘 따라하거든요. 옆으로 시들시들 하면 랭크! 이렇게. 랭크! 랭크. 주고받고 하면서 하면은 아이들이 몸으로 익히기 때문에 더 쉽게 잘 익혀질 거예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가는 게 있어요. 비숍이나 퀸이나 이런 것들은 대각선으로 갈 건데, 대각선으로 가는 거는 다예거나, 엉덩이를 꼭 시루시루, 다예거나, 다예거나. 네, 이렇게 움직여주고요. 그리고 나이트 같은 경우는 점프 턴을 움직이거든요. 점프 턴 할 때는 손을 모았다가 두 칸의 점프 할 거예요. 그래서 점프, 턴! 이렇게 벌려줘요. 점프. 네. 턴. 때는 이렇게 두 칸 앞으로 점프하고요. 턴할 때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두 손을 펼쳐서 둘 중에 한 곳으로 턴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몸을 할 때는 점프할 때는 점프, 턴 이렇게 움직여줘요. 점프. 턴. 네, 이것도 하나하나씩 기물 배울 때 움직임을 몸으로 익혀주면은 아이들이 더 쉽게 잘 기억을 하면서 그 나중에 손으로 직접 기물 움직일 때도 점프, 턴 말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으로 익혀주는 거는 아이들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티나 선생님, 네, 복습을 한 2번 정도로 연속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 네, 복습을 연속으로. 글로벌 에티켓부터요. 글로벌 에티켓부터. 연속 계속 많이 네, 해볼게요. 네. 글로벌 에티켓. 네, 네. 그럼 자, 페어 플레이부터 들어갑니다. 첫 번째 티켓 따라해볼게요. 첫 번째 티켓 뭐죠? 페어 네, 플레이. 네, 따라해볼게요. 손 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페어 플레이. 페어 플레이. 또 하다가 애들이 장난친다고 이렇게 막 세게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래서 손목 다치니까 세게 하지 말라고 또 주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티켓은 뭐죠? 원 핸드 핸드 무브. 맞아요. 따라해볼게요. 원 핸드 무브. 원 핸드 무브. 무슨 뜻이죠? 원 핸드 무브? 한 손만 사용해. 맞아요. 한 손 사용하기. 우리는 양손 사용하지 않고 한 손만 사용할 거예요. 세 번째 티켓은 뭐죠? 터치 무브. 맞아요. 터치 무브. 터치 무브. 터치 무브 할 때도 조심히 터치, 처음 만진 거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고 나서 터치 무브. 마지막 네 번째 티켓, 가장 중요한 티켓 뭘까요? 이파이어. 맞아요. 이파이어. 가장 중요하죠. 무슨 뜻이죠? 조용히 안녕하세요. 말을 조용히 해서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아요. 말을 하려면 소곤소곤이 작게 방해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티켓 꼭 기억해 주시고요. 번 더. 연속으로 한번 하죠. 연속으로 네? 한번 더. 연속으로. 네, 연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티켓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티켓은 뭘까요? 페어 플레이. 페어 플레이. 원 핸드 무브. 무브 세 번째. 터치 무브. 마지막 네 번째. 파이어 잘했어요. 그리고 옆으로 움직이는 거는 뭐라고 한다고요? 랭크. 랭크. Yes, 맞아요. 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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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슬로 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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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뭐라고 할까요? 파입. 하이. 맞아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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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할 때 제자리 걸음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랭크 할 때 저는 꽃게를 자주 사용하거든요. 꽃게를 생각하면, 옆으로 가는 거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랭크를 할 때는 꽃게도 설명해 주시면은 재밌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각선은 뭐라고 할까요? 다이애거널. 다이거나. 맞아요. 다이애거나. 다이거나. 다이거나. 음률도 해주면 애들이 하면서 다이애거나 이렇게 잘 따라해주더라고요. 음률도. 네. 다이애거나. 다이거나. 자, 마지막으로 나이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이트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턴. Yes, 맞아요. 두 손 모으고 턴. 두 칸 앞으로 가니까 점프. 점프. 턴. 오른쪽 가든 옆으로 가든 어느 한 방향만 움직인다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점프. 턴. 점프. 턴. 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티나 선생님,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티나 선생님 수고하셨고요. 제 이야기 들립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체스판을 가지고 우리 체스 친구들을 한번 익혀보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요? 네 네. 자, 또 우리 창의 플레이의 최강 강사 부산의 코난을 명탐정 코난을 소개합니다. 와. 이걸로 이게 지금 바닥에 잘 안 보이죠? 보이겠네요. 이렇게 보이나요?
아니면 그냥 이 기물로 가지고 이야기해. 이 기물을 갖다 놨잖아. 이 기물로 이야기하면 돼. 이게 지금 보이죠? 잘 보여요. 보이죠? 네, 잘 보여요. 아니 여기 이렇게 찍어야 돼. 네. 잘 보입니다. 앞에 우리 저희 선생님, 티나 선생님의 글로벌 매너, 에티켓 이제 4가지 배워보셨고, 움직이는 몸도 배워보셨는데, 체스를 기본적으로 또 해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또 다 다르고,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숫자 여기 위로 올라가는 아까 위로 올라갈 때 위아래 올라가는 게 뭐라고 했죠? 파일이었죠. 파일. 여기는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8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랭크였죠. 랭크는 제일 앞에 A, 표시 되어 있습니다. A, B, C, D, E, F, G, H까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C다. 그러면 여기 3C 정확한 그 구역과 위치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들을 알려주고 해줄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체스 아시다시피 하얀색과 검정색 이 2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럼 이제 기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먼저 여기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하나, 둘, 셋, 총 8개가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이름은 폰입니다. 폰. 핸드폰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폰인데, 자, 얘는 보시면 두 번째 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그대로 쭉 일렬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폰 친구들의 움직임을 처음에 하실 때 이 폰이라는 친구는 항상 앞으로 움직입니다. 뒤로는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처음에 움직일 때 한 칸 갈 수도 있고 아니면 2칸 갈 수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2칸 갔는데 그 다음에 또 2칸을 간다. 그럴 수는 없어요. 2칸을 가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한 칸 앞으로만 가는데 뭐 전략에 따라서 처음에 한 칸만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한꺼번에 2칸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처음에 움직일 때는 한 칸 또는 2칸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 턴부터는 무조건 한 칸씩만 움직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앞에 있는 검정색 폰과 우리 하얀색 폰이 서로 이제 맞대결을 하면서 이렇게 맞닥뜨려진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도 한 칸씩만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제일 끝에 이렇게 맞물렸을 때 그러면 한 칸씩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해서 얘를 공격을 할 수 있겠구나. 장기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에 맞닥뜨려 있을 때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얘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대각선으로 갑니다. 대각선. 자, 만약에 이렇게 폰이 2개가 있다. 앞에 검정색 폰 2개가 있고 여기 하얀 폰이 하나 있다. 그럼 얘는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서 이 친구를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폰이라는 친구가 항상 앞으로 한 칸씩 가고 힘이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친구가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한 칸씩 전진을 하다가 상대방 진영의 끝에까지 도달하는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끝에 도달하면 얘가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지만 비숍이나 나이트나 이런 친구들로 변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건 장기에 갑자기 조리, 만화, 차나 이런 친구 변신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약해 보이지만 중요한 친구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부터 정리할게요. 이 친구의 이름이 뭐라고요? 폰입니다. 폰은 총 몇 개? 8개. 8마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에 쭉 전진을 하게 돼 있는데 처음에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한 칸 또는 두 칸. 북한. 두 칸. 그 다음에 그 다음 턴부터는 무조건 앞으로 한 칸만 돼 있고, 앞에 폰이 마주쳤을 때, 그때는 전진하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 공격할 때는 대각선으로 공격한다. 이동은 무조건 전진으로 할 수 있고, 자, 끝에 도달하게 되는 순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변신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킹으로 변신한다든지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변신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바로 이 폰이라는 친구고요. 다음 기물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제일 끝에, 제일 양쪽 끝에 위치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여기 성벽 모양처럼, 이 성벽 모양처럼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양쪽 성벽을 지키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룩입니다. 이름 뭐라고요? 룩. 룩 꼭 기억해 주세요. 저 왼쪽 끝에 오른쪽 끝에 이렇게 항상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움직임은 장기의 그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산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한칸 갈 수도 있고 두 칸 갈 수도 있고 세 칸 갈 수도 있고 갈 수 있는 만큼 가게 될 텐데 바로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아까 파일의 움직임을 가지는 친구가 바로 이 룩이라는 친구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친구 이렇게 말머리처럼 생긴 친구 있습니다. 말머리처럼 생긴 친구는 아까 여기 룩이라는 친구가 제일 끝에 있다면 그 옆에 자리를 하고 있는 친구가 바로 이 친구인데 이 친구 이름은 말인데 기사를 영어로 하면 나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물의 이름은 나이트. 뭐라고요? 나이트. 근데 나이트 아까 우리 티나 선생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그 우리 나이트가 움직이는 걸 몸동작을 했을 때 점프, 턴 이렇게 됐었죠. 자, 얘는 앞으로 2번 점프한 다음에 대각선으로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점프하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한쪽 방향을 골라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유일하게 중간에 상대방이 있어도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체스 그 게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로 앞에 이 상대방의 친구가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은 얘를 이제 점프해서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 친구만 유일하게 점프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 친구는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2번 점프하고 왼쪽이나 오른쪽 한 번 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나이트. 라이트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제일 끝에 룩, 그 옆에 나이트.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비숍입니다. 비숍은 이렇게 모자처럼 뭐 이렇게 좀 세모 모양이나 공구 모양의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대각선으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거 뭐라고 그랬죠 우리? 다예거나. 다이애고널. 그래서 대각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친구 바로 비숍 친구입니다. 자, 이제 두 친구 남았습니다. 자, 우리 여기는 가장 강력한 친구 퀸입니다. 누구라고요? 퀸인데 퀸은 이 친구는 위로 아래로 좌우 대각선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친구죠.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 이 친구는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용하면 다양한 전략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퀸
친구. 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아래 좌우 대각선 다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여기 있는 킹입니다. 킹은 생각보다 힘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 킹을 돕기 위해서 나머지 강력한 친구들이 이 킹을 도와줄 텐데, 이 킹은 위로, 밑으로, 좌우, 대각선 항상 한 칸만 움직일 수 있어요. 한 칸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 움직임이 좀 덜하기 때문에 이 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 친구들이 어떻게 이 리더를 돕기 위해서 나머지 친구들이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전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킹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혹시 다 이해하셨나요? 혹시 네. 퀸은 네. 몇 번까지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곳까지 끝까지 다 갈 수가 있어요. 아. 뭐 1칸을 가든지 7칸을 가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한 번에 그리고 한 칸, 퀸은 한 번에 한 칸도 가고 두 칸도 가고 세 칸도 가고. 그렇죠. 예, 대각선으로 끝까지 가도 되고, 뭐 아래로 제일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얘는 어떠한 곳이든지 다 갈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직진 방향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까지 가지만 네. 옆으로도 가고 싶은 데로까지 갈 수 있잖아요. 누가요? 루. 루. 그렇죠. 위아래만 가잖아요. 위아래, 위아래 좌우도 되나요? 좌우가 되죠. 좌우가 돼요. 예. 자, 아까 성교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친구 까먹고 했는데 위아래로 가지만 좌우로도 갈 수 있습니다. 대신 대각선으로는 갈 수가 없죠. 예. 위아래 좌우.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자면 치킨과 되게 간단한 거 아시는데 이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성벽지기가 성을 지키는 친구인데 기둥 친구인데 이 성벽이다 보니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바로 세로만 간다고 보면 돼요. 네모. 근데 이 비숍 친구 같은 경우는 세모나게 생겼잖아요. 맞죠? 위가 세모나게 생겼으니까 요거 뭐라 그러지? 대각선으로. 네, 대각선으로만 갈 수 있어요. 대각선으로. 생긴 대로 가면 됩니다. 라이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프 왼쪽 3번 오른쪽 3번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폰이 네, 뒤에까지 갔을 때 뭐 변신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변신하는 건지. 자, 우리 이제 체스라는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이제 앞으로 가고 또 뭐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진행하고 있는 친구가 여기까지 도착을 하면 이 친구를 내가 나는 비숍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폰을 빼고 비숍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다음 편부터는 폰의 역할이 아니라 비숍의 역할이 돼서 대각선으로 막 움직이면서 또 활동할 수 있겠죠. 나의 두 번째 폰이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각선까지 갔어요. 그러면 얘를 나는 여기는 룩으로 바꿔야지. 룩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룩의 움직임으로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벽에 닿지 않도록 상대방도 제어를 하고 컨트롤을 하면서 활동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로 벽에 도착하는 순간 바꿀 수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폰은 뒤로는 한번 가면은 뒤로는 움직이지 못하죠. 뒤로 못 움직이죠. 뒤로 못 움직이죠. 무조건 앞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폰은 뒤로는 못 움직이죠. 뒤로는 못 움직입니다. 예, 근데 다른 거는 뒤로도 움직이잖아요. 누구요? 폰은 앞으로 한 칸씩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죠. 뒤로는 못 가잖아요. 뒤로는 못 갑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뒤로도 갈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뒤로 갈 수 있죠. 그 구분을 줘야지만이 네. 이해가 좌방향, 우방향 앞으로만 얘기해가지고 네네네. 예, 그걸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룩도 뒤로 갈 수 있어요. 누구요? 룩. 룩도 뒤로 갈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폰만
이 안에, 이 앞으로 안에. 가는 거고 앞에 좌우 다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뒤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비숍은 대각선으로만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각선인데 대각선 위로도 갈 수 있고 대각선 밑으로도. 대각선 뒤로, 대각선 앞으로. 근데 이거 질문이 있습니다. 네. 5세 같은 경우도 하다요. 5세 합니다. 그럼 5세가 1대1로 이 경기를 하려고 그러면 몇 개월 정도 돼야 됩니까? 2학기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1학기에는 주로 이제 율동과 방향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혼자 수업을 하네요. 그죠? 이제 거의 2인 1조로 아이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야 뭐 옆에 상대방이 있어야 뭐 글로벌 에티켓도 서로 이제 마주보면서 하는데, 거의 5세 친구들은 이거를 하나하나 익히고 뭐 게임처럼 진행한다고 뭐 하기 때문에 거의 제 생각에는 2학기 때쯤에도 온전한 게임을 하기보다는 1년 내도록 게임의 규칙과 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는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힘들고 얘 있죠. 예. 폰. 폰만 얘네들을 그냥 다 없애고 폰만 가지고 한 칸씩 가보고 두 칸씩 처음에 두 칸 가보고 처음에 한 칸 가보고 앞에 친구 있을 때 대각선으로 공격하고 요 정도만 해도 5세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5세는 한 1년 동안 충분히 기능을 다 익히고 1대1로 마주보고 게임을 할 때는 글로벌 에티켓 서로 크게 외쳐보고 그 다음에 이 폰만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대단하게 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5세 아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활동을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신다면 5세도 너무 재밌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6세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처음 왔어요. 얘가 네. 5세 때 체스를 안 하고 왔어요. 네네네. 그러면 걔는 언제 게임을 1대1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친구는 어쨌든 지금 그 아이만을 위해서 또 따로 그걸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5세 때 했던 친구들도 이 6세 때 했던 룰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처음에는 좀 익숙지 않고 잘 못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 여러 가지 구성이나 활동들을 봤을 때 어쨌든 우리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활동들이. 그래서 그 처음에 오는 친구들도 바로 게임은 힘들겠지만 6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6세도 초반에는 이 뒤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캐릭터를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뒤에 오는 친구들이 좀 적응하는 기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업, 뭐 그 하루는 계속 킹에 대해서 배워보고 하루는 또 퀸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계속 반복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뒤에 오는 친구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예. 6세도 거의 이제 5세 때 1년 하더라도 6세가 되면 또 이제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다시 폼부터 다시 룩부터 하나씩 계속 익숙하게 또 하나씩 또 단계를 밟아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 오는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또 해도 좋습니다. 됩니까? 예. 5세는 앞에 폰 가지고만 한다 그랬는데 6세는 전부 다 깔아놓고 합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6세도 처음부터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룩을 했다면 뭐 한 가지 더 추가하면서 하나씩 더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될 거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뭐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6세도 한 2학기 때쯤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1대1 게임은 6세 겨울 돼야 가능하겠다. 그죠? 6세 2학기 이제 1년 반 정도는 돼야 왜냐면 이제 매일같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매일같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이잖아. 뭐 예.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한다고 치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게임에만 하기보다는 이게 글로벌 리더 교육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익숙하게 이제 알아가는 과정들이 오히려 이제 게임을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 원에도 원장님들이나 선생님한테 이제 어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너무 막 마주보고 막 진지하게 진짜 막 게임 막 진행을 하면서 무슨 대회 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뭐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줄 필요 없고 진행하는 선생님도 천천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를 밟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요. 그 네. 수업할 때 첫 수업이나 뭐 둘째 수업까지라도 체스의 유래나 체스의 배경 지식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 사진 자료, 실사 자료라든가 이제 체스가 어떻게 뭐 나왔고 뭐 이거는 어떤 거고 이런 부연 설명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나요? 이게 사실은 그 캐릭터들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저희들이 자료를 좀 나중에 뭐 좀 더 첨부를 해드리겠지만 뭔가 스토리텔링처럼 아이들에게 이 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아마 스크립트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그 스토리텔링을 숙지해서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 자, 이 킹이라는 친구가 체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만들까 고민을 했어요. 하면서 뭐 땅을 동그랗게 만들어 볼까, 세모나게 만들어 볼까, 네모나게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세모나게 만드니까 이 세모 모양이 겹쳐서 결국 이렇게 돌아갔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뭔가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하시다가 필요한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뭐 진행을 해보셔도 좋겠고, 약간 뭐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을 좀 나중에 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그 체스의 유래라든지 세계적인 체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는 PPT 자료를 제가 시사님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전에 우리 코너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을 마인드 체스에서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게 마인드 체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 스토리텔링으로 걸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체스를 잘 푸는 친구들이 아니고 글로벌 매너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강조하고 이 하나 캐릭터마다의 어떤 스토리가 이 탄생된 배경부터 해가지고 하는 일부터 역할부터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오늘날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PPT 자료는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많이 되셨을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게 워크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참조하셔서 그냥 공유하셔서 한다고 생각하고 하시고 그대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자료는 드릴 텐데 그렇게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 워크북 가지고 그 스토리를 그 펼쳐 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캐릭터들이 그 스토리를 만드는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좀 쓰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다음에 그 마인드 체스가 지금 현재 국내에 유일하게 유아 교육기관에 체스 교육을 진행하는 회사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본사가 제주도에 있는 거 맞아요? 아니 본사 서울에 있어요. 아, 서울에 있어요? 네, 그러면 지사가 비인 지사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아니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끼리 잠깐 5분 10분이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정말 지사 중에 난 체스에 내년에 정말 집중해서 진행해야 되겠다 하면 교사 그 자격증 민간 자격증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팀장급들 교육시켜서 투자해서 교육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지사 가맹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각 지사별로 선택의 문제이니까 그 얘기를 정중하게 우리 김현배 사장님한테 한 10분 정도만 저희한테 그 지사 가맹 조건이나 이런 걸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네, 이거는 지금 이거 이제 자습 보도 이거는 뭐 사용 지금 티칭 이게 보드 게임 자료인데요. 이것도 본사에서 판매를 하지 않아요. 원회도 판매 안 하고 지사에서 판매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구한 거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누구나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걸 가지고 아이들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가 1,400, 1,400을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주로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설명하고 수업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한 사람 선생님이 이걸 통째로 들고 가기에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학생이. 그래서 가방에 넣으면 이게 그렇게 부피는 조금 있지만 그렇게 무겁지가 않거든요. 이걸 가지고 늘 수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1대1 채트 보드는 좀 천천히 해도 되니까 이거 가지고 주로 수업에 이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동적인 면에서. 네, 저도 생각하기를 그게 그 흰색하고 그 검정색 저기 판이 있으니까 16명은 기본으로 이 폰만 가지고 수업 기본 개념을 할 때 16명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 판만 가지고 가도 아이들이 기본 개념 원리를 조금 깨우쳐 가는 데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진 부장님 질문이 네. 있습니다. 금방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 지금 수업을 교육이라거나 연수라거나 수업을 진행 중에 사용했던 교구제가 지금 어떤 게 있나요? 사용했던 교구제요. 예, 수업 중에 사용하는 교구제. 교구제는 따로 없고 이제 나중에 이제 2인 1조로 뭐 게임을 한다든지 또 뭐 할 때 이제 작은 체스 이제 자석으로 돼 체스판. 예, 그거를 2인 1조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하면 뭐 2인 1조로 그걸 펼쳐놓고 한 친구는 검정색 말을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말 위에 올려보고 한 친구는 흰색을 이렇게 말 올려보고 그것만 해도 뭐 정리하고 말 올려보고 어떻게 움직이는 거 서로 연습해보고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잘 가겠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들고 가실 거는 이 교사용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할 교사용 자료 그다음에 아이들이 게임할 때 필요한 2인 1조 그 체스판 그렇게만 있으면 뭐 수업할 때 뭐 진행이 가능하죠. 교사용 자료가 뭐가 있냐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죠. 이 친구들이 다 교사용 자료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가져갑니까? 얘만 있어도 됩니다. 얘만 되죠. 예, 최소한 뭐 얘만 있으면 되고 딴 게 필요한 그 뭐 보여주는 뭐 디지털 교구제라든지 뭐 벽에 붙이는 거라든지 뭐 다른 교구제는 없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벽에 붙인다라는 건 뭐 이런 기분도 있지만 이거 이제 마이크 체스터니까 우리가 쓰기 힘들 거고 이제 여기는 이제 기물들 이걸 가지고 그 기물 구매 사이트 좀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 올라져 있어서. 아니 아까 김현배 사장님이 구매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본사에서 직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네? 본사에 기물만 따로 구매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거만 있잖아요. 네. 이거만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본사에서 직구로 구매해서 저희 지사한테 내려주는 가격이 아까 제가 단톡에 올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해외 직구에다가 우리가 서칭에 찾아가지고 할 수 있다. 예, 대량으로 구매합시다. 같이 알아봅시다. 네. 제가 지사에 사는 가격에 필요하면 그냥 그거 하지 말고요. 제가 사드리겠다 이겁니다. 저는 그러면은 혹시 신청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김 대표님이 괜히 가운데서 불편해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으니 우리가 해외 아니, 직구를 예, 아니 이거는요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거니까 누구나 직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김 사장님한테 네. 뭐 대량으로 구매를 좀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뭐 저는 더 이상 이제 다 마쳤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이게 뭐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럼 김 대표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크레카 수업이 있기 때문에 융합창의 수업이 가능했는데 네, 그게 없으니까 우리 그 UCA 그 회원님들이 좀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지만은 각자의 현실에는 지금 현재 그게 없는 게 현실이니까 없음으로도 헤쳐나가야 되는 지금 현실적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다라면은 김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주에는 크레카 수업을 하고 두 번째 주에는 체스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크레카 수업에 있는 장점을 체스 수업에 어떻게 도입하시나요? 그건 도입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크레카 수업은 4주 중에서 1주만 크레카 수업이고 나머지 수업은 네. 크레카와 별개에 돼 있는 수업인가요? 그렇죠, 네네. 아, 그렇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묶으면
크레카가 대표적으로 창의 융합 프로그램이므로 전체 창의 포플레이가 창의 융합 프로그램이라 말할 수 있다. 근데 크레카가 없으면 창의 융합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걱정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건가요? 여보세요? 얼었어요. 얼었어요. 아니, 지금 화면이 정지된 건가 봐. 김 사장님, 지금 화면이 정지됐어요. 나 깜짝 놀랐네. 가만히 있는 줄 알고. 사장님 끊기서 들어오세요. 다시 들어오세요. 예. 네. 제 얘기는 다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네. 예. 또 얼었나? 뭐 제가 또 얘기해야 돼요? 네. 아니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얘기한 건데, 네. 예. 그렇다라시는 얘기죠, 그죠? 아니,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예. 제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우리가 생각을 확장을 많이 시켜줄 방안은 그렇게 어렵다.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뭐 이 지금 뭐 이게 이제 그 지금 코딩이든지 다른 걸 가지고 정형화된 대로 할 수밖에 그것만 진행하기에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고 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새로운 생각을 조금이라도 열어주도록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선생님들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지. 그거를 본질적으로 진행하는 것만 해도 바빠요. 챙겨가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을 그냥 하고, 예. 재미있게, 예, 신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만, 예,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 없습니다. 네. 뭐, 저는 사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뭐, 크레카를 막 많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사실 되게 관심이 있고, 네, 네. 뭐 너무 이제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금은 제가 지금은 날기 위해서 잠깐 도약을 위한 멈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네네. 또, 크레카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공유를 해주신다면, 네네. 저희가 계속 워크숍을 진행할 거잖아요. 그때마다 네네. 크레카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저희 UCA 회원들이 전부 다 이제 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울시의 공간을 준비하지 않으실까. 네. 네. 그래서 꼭 좀 1년 내내 좀 크레카에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좀 저희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하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네. 하나 아이디어를 또 말씀을 드리면 창의 포플레이 이제 민간 수료증? 네. 일단 국공립이나 그런 데들은 꼭 뭐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요해요. 그 분야의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창의 포플레이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때 얘기했듯이 우리 선생님들 신입교사 교육 지금 각 지사별로 진행하시잖아요. 창의 포플레이.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이제 느낀 건데, 나는 이런 거 안 하니까 다른 지사들하고 지금 과목 코딩 관련돼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다 다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기존에 본인들이 지사별로 하고 있던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기사장님 얘기해 주셨듯이 우리가 내년에만 창의포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꼭 꾸준히 발전을 해가야 되고, 저도 창의포 플레이에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시범적으로 내년도를 위해서 시범 수업을 지금 유치원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신입교사들을 데리고 참관하면서 이제 같이 해보는 거.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요이 땅하고 자 시작해서 바로 수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다 보면 항상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시행착오를 얼마나 내가 줄이느냐에 따라서 실수를 얼마만큼 내년 새학기 전에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또 하게 될 거고, 내년에 괜찮으면 체스를 이벤트나 행사로도 또 한두 번씩
아니면 학부모 참여 수업. 이게 첼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창의포 지금 하고 있는 사장님들 모두가 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하나 더 발전된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이벤트나 행사나 이런 것들 또 창의포를 영어로 또 진행하면 또 스페셜한 또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머릿속에 이게 무한대로 상상이 막 이렇게 막 펼쳐져서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앞으로 몇 번 안 남은 창의포 플레이 교육이지만 내가 안 하고 있어도 함께 참여함으로 해서 같이 공유하고, 또 언젠가 안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안 할 수 있지만 내후년에 또 그런 프로그램 하나하나, 여기에서 또 크레카가 또 저희에게는 사실은 호목이거든요. 내년에 꾸준히 부산 김현배 사장님께서 크래커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심으로 해서 저희는 또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저희도 부모님 참여 수업 관련돼서 벌써 이제 창의력 플레이에서 어떻게 해줄 거냐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뭐 말만 하면 다 나와요라고 얘기는 하고 왔어요. 말만 하면 다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같이 짜야 되니까 이번 저희 12월 워크숍을 제외하고도 분기별이든 뭔가 저희가 같이 이렇게 USC에서 뭔가 이렇게 모임을 좀 가지고 각 주제별로 좀 뭔가 준비를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카니로니 저희 기석 사장님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네, 예. 점프 안 죠. 소리 안 들립니다. 내일 내일 말씀하시기 누군가 전에 했네. 뭐 다음 주 하기 전에 지금 자동차 그러니까 코딩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려드려야 되나요? 아니면은 좀 제가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 기계에 대한 설명만 드릴까요? 전반적인 코딩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코딩은 아마 아무도 안 해봤을 거예요. 네, 전반적인 해보지도 기본 않았을 거예요. 코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해주십시오. 제가 드릴 칸이라는 로봇의 코딩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코딩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똑같아요. 뭐 겉모습의 차이인 거지. 제가 드리려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는 언플러그드 코딩 그리고 플러그드 코딩 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코딩이 카니가 메인이 되되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제가 아는 선에서만 설명을 드릴 거고, 네, 그 정도로 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할 거예요. 네. 참고적으로 이런 말하면 제 자랑이긴 하지만 코딩 본사에서 저를 지금 초빙하려고 하고 있어요. 본부장으로. 말을 너무 잘한다고. 네, 농담이에요. 농담. 진짜 야, 농담이에요. 우리 모임하고 나서 기석 사장님 얼굴 보여준 게 오늘 처음입니다. 야, 오늘 뭐 이거 우리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 네, 오늘 환영해야 됩니다. 네. 제가 부산 놀러 갈 거고요. 우리 김윤배 사장님대로 부산 놀러 가겠습니다. 그때 한번 대구 선교사님이랑 같이 환영해야죠. 뭐 그리고 김윤배 사장님, 네. 부산에 좀 있으면 태양의 서커스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이랑 같이 보시던 가족들과 같이 한번 꼭 보십시오. 볼만합니다. 아, 그래요? 뭐 좀 뭔지 네. 모르는데 알려주세요. 태양의 네. 서커스라고 검색하시면 나오세요. 태양의 서커스가 네네네. 꼭 한번 볼만합니다. 좀 그리고 다음 주에 비싸긴 하지만. 칸이랑 저거 올로. 올로. 로니 아니, 드론까지. 올로. 아니 제가 지금 우리 성남 사장님이 잘 계획을 잡아 놓으셨던데요. 지금 아니 저번에도 이제 그냥 그대로 진행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이거 진행하는 거는 한번 다음 교육에 그냥 다음 분 할 때 다 끝내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지금 이렇게 느려서 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다음 주에 해보고요. 다음 주에는 칸이하고 올로하고. 근데 올로는 누가 해주세요? 로니까지 그냥 해버릴게요. 로니는 별로 할 것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칸이하고 지금 올로하고 로니. 기석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사실로 별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것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운영적인 거는 사장님들끼리 협의하면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거는 한번 되짚어 보는 거, 핵심적인 것만 고집 맡은 분들이 빨리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운용적인 것을 그 다음에 전체로 진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제 목적은 네. 시범 수업까지 해보는 거였어요. 한 번씩 수업을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건데 교구를 만들어서 뭘 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제가 인포메이션이 좀 없어요. 이런 코딩 이런 거 기계치여서. 그러면 다음 주에 다들 어떠세요? 카니, 올로, 로니까지. 보드 게임도 하세요, 그냥. 좋아요. 보드게임까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개 다. 네. 네. 가능할까요? 보드 게임까지? 네네네. 예, 네. 보드 게임은 하나만 같이 게임 해보면 돼요. 하나만 해보면 네네. 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네네. 시간이 그러면 한 주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사장님들은 운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기타 하다 보면 추가적인 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 돼요. 네. 오케이. 그렇게 그러면 다들 괜찮으시죠? 네. 네. 그러면 올로는 누가 해주세요? 의정부에서? 의정부에서 저희가 알아서 정해서 그날 발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 여기서 많으셨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